안녕하세요, 백안전 친구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시험도 끝나고 여러분들 아마 좀 집에서 잘 쉬고 이제 인강 잘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컨텐츠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보기 전에 꼭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5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 봤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학과 그냥 뭐 모든 암기 과목의 차이가 있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열성. 무엇을 배워야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잠깐 한번 몇 개를 보여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를 뭐 중학교라고 한다면 중1 정도로 할까요? 자, 처음에 저희가 음수 배우죠. 음수 계산하는 방법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제곱식을 배웁니다. 중3 1학기 때 와서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표준형을 고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마침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예비 고1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단원들을 특별히 꼬집은 것은 이 단원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수학을 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던 친구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어려움과 공포를 갖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고1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마스터된 상태여야지 고등학교 수학 수업이 이제 잘 귀담아 들리게 될 텐데, 네,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어렵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단에서 다음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 계단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전 계단을 넘어야 다음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듯이 이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2, 중3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2, 중3 때는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을 때 1차 중간고사, 2차 기말고사, 물론 수행평가도 이제 여러분들을 있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2차 기말, 중간, 2차 기말, 이래서 총 4번의 시험을, 지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1, 2 때는요, 내신 자체는 똑같습니다. 내신 자체는 1, 2학기 다 통틀어서 뭐 5월달, 7월달, 뭐 10월달, 뭐 12월달까지 해서 보통 이제 4회 정도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모의고사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월, 9월, 11월 보통은 3번 정도를 시험을 보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6월을 안 보더라고요. 2020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번을 보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총 몇 번을 시험을 보는 건가요, 우리가? 7번. 예. 줄어들면 한 6회 정도를 1년에 총 시험을 보니까 한마디로 2달에 한 번은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시험도 되게 많은데 왜 선행학습은 그럼 왜 하는 거냐? 지금 중3 때 여러분들 보니까 중상층 정도 그리고 좀 잘한 친구들을 거의 뭐 중3 말미 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진도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를 왜 나가는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하셔야 되는 게, 자, 저도 뭐 선행을 나갔으니까요. 숨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 수능 세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4년 때 정상적인 대학생 1학년이 되거든요. 재수를 하지 않으면. 그럼 그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고1 때는 수학 하나만 배웁니다. 고2 때 수학 1, 수학 2 배우고 고3 때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총 4개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2 때 양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원투만 배우면은 이건 정규 교육 과정이랑 똑같은데 사립 보통 학교들은 이 미적분을 고2 때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뭐 공부 잘하는 학교는 더 그렇죠. 그래서 고2가 되기 직전 겨울방학 때는 이걸 나가고 고2 겨울방학 때는 이것까지 나가니까 사실상 고2 때 정말 많은 수학 양을 나갑니다. 진도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도가 정말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도가 후덜덜해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 수학을 떼고 와서 고 1학년 때 수학 원투를 이제 좀 하는 식으로 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미리 배워두려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선행을 왜 한다고요? 고2 때 배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고2 때 사실상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끝냅니다. 진도로서 끝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말 공부 잘해서 선생님들처럼 끝내는 게 아니라 진도를 끝낸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수능은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교시에 보는 시험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100분 동안 보고요. 많죠. 문제는 30문제. 배점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당연히 난이도 순서입니다. 2점은 정말 쉽고요. 3점은 조금 할만하고 4점은 어렵습니다. 4점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항상 21번과 30번은 극악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시기는 11월 달 그 세 번째 목요일 때 보는데 이게 한번 무너졌던 적이 이번 그 코로나 때 11월에서 12월로 옮겨진 적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정말 잘 보면 점수가 만약에 정말 잘 보면 의대도 갈 수 있고 뭐 다 갈 수 있으니까 이과로 얘기하면 자, 그럼 이 수능을 정말 중요한데 이걸 한 번만 보고 인생을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능을 여러 번 적응하게 만들려고 비슷하게 만든 모의고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바로 뭐냐? 수능 비슷하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마지막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꾸준히 몇 번씩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럼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냐? 수능 스타일입니다. 수능 스타일. 그럼 학교 실험이랑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자, 그럼 유형을 한번 맛을 살짝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먼저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지. 자, 표지는 이런 식이에요. 자, 뭐 전국 연합 평가 문제지 이렇게 수학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여러분들 뭐 1, 2번 정도는 여러분들 풀 수 있잖아요. 자,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나눗셈 이거 그거잖아. 자, 제곱하면 뭐야, 여러분들? 4분의 1이죠? 네. 2분의 5, 곱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쵸? 할만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쉬운 거는 2점인데,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중에, 모의고사 스타일이 뭔지를 딱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27번 문제인데, 27번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2차 함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함수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뭐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서 내는 문제랑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꼭지점을 A라 하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은 BC라 할 때 A, B, 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식을 안 알려줬죠. 네. 자, 점 A는
바로 이 그래프의 꼭지점입니다. 아, 그럼 가에서는 뭘 알 수 있나요? 꼭지점의 실질적인 좌표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나보고 표준형 지금 일반형인데 일단 표준형을 바꿀 줄 알아야겠죠.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할 수 있겠죠. 네,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뒷부분으로 빼주고 그쵸? 이렇게 빼주죠. 그 다음에 또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y다 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게 바로 꼭지점이죠. 자, 그쵸?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12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뭐 Y축 있고 X축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꼭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꼭지점은 정해져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가면 삼각형이 안 그려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면적이 몇이다고? 이 면적이 몇이다고? 10이다. 이걸 좀 한번 이용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높이가 몇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6이란 걸. 자, 그러면 밑변을 알면 될 텐데 문제는 이 밑변일 모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m이라고 할까요? m? 그러면 밑변 길이 m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넓이인데 그게 10이잖아요.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가 돼야겠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이 4가 된다는 건. 그쵸? 근데 이 참수가 대칭적이란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좌우가 딱 정확하게 포개지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점의 중심 x좌표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 여러분들 지금 총 4칸인데 그럼 여기 이렇게 2칸 가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2칸 가서 점이 딱딱 찍혀지지 않을까? 그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바로 1이 되는 거죠. 아하, 바로 이게 바로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1,0이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치니까 지금 꼭지점 좌표는 아는데 지금 x축과 만난 두 점 좌표 있잖아요. 이 좌표가 바로 각각 마이너스 3,0 그리고 1,0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 나에서 조건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그럼 F3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 식을 어떻게 세웠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세웠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과의 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차 함수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에 바로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실은 방정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랑 같아요? 실은 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아까 구했던 이 점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3,0과 1,0 즉 마이너스 3과 1이 바로 이것을 방정식으로 보았을 때 즉 이것의 두 해가 바로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를 제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4a-6이 0이 됩니다. 즉 a가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y는 2분의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식이고 f3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니까 2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24 마이너스 6, 즉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8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자, 방금 여러분들이랑 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꼭지점을 구체적인 숫자에서 알아내는 거,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꼭지점을 좌표를 알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란 걸 알고 있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학교에선 배웠지만, 이 함수를 방정식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중심축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x축의 교점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대칭성과 수직선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내가 아이디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학교 시험, 즉 내신이라는 것은 시험 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시험 날로부터 뭐 2, 3주 전. 그리고 범위가 학교 선생님들이 막 뭐 이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프린트물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좀 제한적입니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체는 학교죠. 자,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기간이 특별히 없이, 물론 이제 수능 날은 정해져 있고 모의고사 날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한 대비는 여러분들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수능 공부나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 때는 내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냐? 외부 지문이 다 나옵니다. 무조건 다 밖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주체는 어디냐? 뭐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데도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서 주최를 합니다. 그럼 생기부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신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당연히 생기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능은 무조건 반영된다고 봐야겠죠. 수능은 생기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미래에 반영이 되겠죠. 네. 입시에. 자, 난이도는 어떨까요? 내신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비평준화나 또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그런 데는 오히려 내신이 더 따기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보다. 그런데 이 모의고사는 소위 말해 1, 2등급 맞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맨날 모의고사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모의고사가 어려운 문제는 아까 27번을 잘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단순의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아이디어와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좀 그런 문제를 킬링 문제 또는 뭐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적게는 2-3문제, 많게는 6-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간 학년 간 연계가 너무 강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거의 유일한 연계일 텐데 그 연계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의고사가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통해요. 꾸준한 공부야말로 모의고사를 올릴 수 있고, 이 모의고사 등급이 본인이 잘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능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모의고사가 막 3등급, 4등급 막 더 이상 떨어지면요, 내가 모의고사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능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등학교 때는 공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막연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대비를 해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준비를 좀 작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꼭 기죽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